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요, 나누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오늘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젠틀맨 배수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유, 삼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어쩌다 보니 뭐 삼선이 됐네요. 와, 제가 뵐 때마다 참 젠틀하시다. 아유, 감사해요. 자, 첫 순서가 중요한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각인될 수 있는 멋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빚을 가진 자 경기도 의회 배수문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빚이 많으시군요. 그 빚 말고. 빚을 가진 자. 예. 라이트. 예. 빚. 예, 오케이. 죄송합니다. 뎁트 아니고. 예. 빚을 가진 자. 예. 오. 제가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건방진 표현일 수도 있지만 속에 빚도 못 가지면서 빚을 비출 수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빛을 비추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렇죠, 분위기가. 이렇게 빛을 이렇게 그렇죠? 쫙 태양을 비추듯이 세상을 밝히듯이 나도 열심히 그치, 내 안에 조그만 빛을 빛이 가진 됐으면 조그만 좋겠다. 빛이 성경에 이런 말씀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해라. 아유, 그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요? 한다고 하는데 예. 이건 제 만족. 아유, 사실 미안하죠. 저는 늘 빚진 자예요, 사실. 왜냐하면 어쨌든 뽑아주셔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뽑아주신 분, 또 저를 반대했던 분들도 사실은 네네. 예, 우리 구조하에서 반대하신 거지 제가 하는 것까지 반대하시는 건 아니니까 잘하라고 뒤에서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거에 대한 빚짐이 되게 크죠. 야, 그거를 알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당망이 높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돈을 꺼주잖아요. 예. 돈을 꺼준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은 가끔 기억을 못 해요. 내가 그러긴 해요. 너한테 돈 껐어? 이런?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저도 제 친구한테 빌렸는데 안 갚더라고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네. 정말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생 키워드 우리 배수문 의원의 인생 키워드를 통해서 인생을 한번 쫙 돌아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 토크쇼에 키워드 하나만 뽑아주세요. 이거 가까운 거. 이거 뭡니까? 발을 정자네요. 예. 발을 정. 젠틀맨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더니 바른 분이시군요. 발을 정.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입니까? 바르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의 가치에 맞춰서 바르긴 되게 힘든데 네. 나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에 아까도 빚을 가진 자 얘기했는데 네. 그걸 바르게 갖는다는 게 가치가 일단 발라야 되고요. 가치가 바르면 말도 발라야 되고 말이 바르면 행동도 발라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주변에 이게 발을 정자를 이렇게 실천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 생각보다 저는 많이 봤어요. 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발을 정제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발을 정제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면 네.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는 발전 못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집에 계신 분도 바르시는가요? 아유, 집사람 더 발라요. 아내분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아내요? 발 정자에 맞는 아내. 정말 이게 똑부러지게 바른 사람. 늘 반듯해서 네. 생각도 반듯하고 네. 가급적이면 발전지향적이고 어. 늘 저를 체근하죠. 잘 가라고. 어. 사실 30년 됐어요, 결혼한 지. 결혼한 지요? 예. 아니 제가 봤을 때도 저기 배수문 의원님도 다 바른 정자랑 어울리시는 분인데 아내분은 더 나보다 바르다. 이게 더 어느 정도로 바르시길래 이렇게. 글쎄 뭐, 삶을 늘 부지런히 살아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 엉덩이 붙이는 걸 보지 못할 정도로 아내분께서? 늘 네.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예.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천해내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좀 말려. 좀 릴렉스하게 있어라. 적당히 해. 네, 적당히 해라. 그런 바른 분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저는 CC입니다. CC. CC? 혹시 아세요, CC? 캠퍼스 커플. 저는 교회 커플. 처치 커플.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바르시구나. 네, 좀 그렇게 한가 봐요. 아유, 아빠 엄마가 이렇게 바르면 저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재밌게 살아요. 지금 그걸로 재밌는 게 또 되게 많아요. 바르면서도 재밌다. 그러면 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재밌는데. 책도 많이 봐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 분석해야 되죠. 애들한테 뭘 가르칠지 고민해야 되죠. 네네. 이게 되게 다 고민하는 건데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전 네네. 바르다 생각해. 거의 90% 이상이 바르지 않을까요? 다른 아니요, 나라에 아니요. 비하면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높은 것 같아. 바른 정도가. 바른 정도가 높으니까 대한민국이 치안 최고인 거 아시잖아.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누군 CCTV라고 그러면 저 그게 아니고 네. 마음이 바라서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 정말 바르죠. 왜냐하면 뭐 물건 놓고 가도 그렇죠, 안 갖고. 안 갖고 가요. 우리나라 갖고 가는 거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외국인 그리고 놀란대요. 밤 뭐 12시, 2시 뭐 이때도 우리 무섭지 딸내미 집에 와도 전화하면 그래 와라 할 정도죠. 이런 나라가 세계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바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이런 말이 아니 크리스찬 앞에서 그 바른 분은 눈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바르게 보이는구나. 예, 바라. 생각보다 바릅니다. 예. 아우 저또 하나 만나보면 정말 자기 일에 되게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바르셔가지고 네. 촬영? 어쨌든 30년 동안 이렇게 또 바른 아내분과 이렇게 사셨는데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아내분께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영상 큐. 여보 사랑해. 30년 동안 곁에서 열심히 응원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지금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날들을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더 사랑하면서 살자. 사랑해.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오, DJ. 혹시 그 훌륭하신 그 예. 고 김대중 전 예, 대통령. 맞습니다.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 롤 모델입니다. 사실 뭐 이제 대학교 때도 조금 이렇게 할 때도 네네네. 롤 모델이셨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만드신 가장 큰 역할이지 않으셨을까? 네네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도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순위 보면 항상 상위 랭킹이 돼 있고요. 그래도 특별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죽을 고비를 그분보다 많이 넘기시면서 정치를 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욕심을 드러내놓고 취하셨던 것들이 제가 보는 한 최고 적으셨고요. 그리고 삶 자체에서 닮아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평화상 평화상도 받으셨죠. 네. 그 노력이 누군 뭐 폄훼하는데 폄훼할 게 아니죠. 그 노력 그리고 그 죽을 고비를 그 많이 넘기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그리고 삶의 방향성 이건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DJ 대통령께서 그 정치 선배이시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 의연하시면서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었으면 이렇게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가끔 제가 김대중 대통령 평전 해가지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자서전 쓰신 거 있어요. 상하권으로 쓴 거. 그것도 가끔 보고 있는데 좀 두껍던데요?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가장 뭉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옥중서신 써신 게 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종이도 펜도 안 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쓰셨어요? 검 종이 있죠. 네네네. 어. 검 종이 안 돼서 검 종이 이렇게 둘로 벗겨내면 한쪽이 알루미늄 호일처럼 돼요. 은박지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예. 살짝 써가지고 그래서 글을 밖으로 전해준 글들이 있어요. 예. 그때 보면 이제 그분이 신앙적으로 쓰셨던 내용까지 다 그 조그만 검종에다 썼던 검종에다가. 내용에다가 썼던 바켓으로 전했던 내용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전 절절히 와 닿아요. 어쨌든 그 김대중 대통령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뭉클해지고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 그 뭐랄까요, 자기 멘토라고 해야 될까요? 예. 멘토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삶에 어떻게 보면은 지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사람을 한번 하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배수무 의원을 선정해야 되나? 아우, 이런.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짠. 이거 뭐예요? 꼭 이렇게 돼 있네요. 도의원보다 CEO? 도의원보다 CEO?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밸런스 게임인데 우리 작가가 밸런스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밸런스 게임 딱 하자고 그래서 100억 CEO가 되고 싶느냐, 100억 CEO가 되고 싶으냐? 도의원 되고 싶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CEO다. 저는 CEO다. 생각보다 돈에 욕심이 많으시네요. 욕심이 있죠. 사실은 있고. 저도 사실은 당연히 있고요. 이루고 싶은 게 많으면 사실은 그 밑바탕에 아주 이게
DJ 선생님처럼 아니면 네.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돈을 생각하기보다도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예, 예. 많기 때문에 100억 CEO를 선택하신 거군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한 10년 있다가 네. 도전해서 도연이 된 사람인데 네. 사회복지 현장에 아이들 현장 실습 나오면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클라이언트를 섬기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보다 그런 고유한 가치들을 실현하는 것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면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서 후원금 많이 내고 시간 남을 때 아니면 시간 좀 쪼개서 자원봉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사회복지 현장에는 좋은 거다. 네. 혹시 네가 사회복지 현역에 들어와서 그 시간들을 더 너보다 마인드가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걸 방해한다면 다시 생각해라. 이랬거든요. 저도 좀 비슷한 건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바르지 못하다면 오히려 10억 CEO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10억 CEO를 가지고 100억 CEO를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아주 좋은 정치인 후원하는 게 후원하고 낫다, 차라리. 후원하고 내가 시간 될 때 네. 사인으로서 정치인이 아니라 사인으로서 정치를 돕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자원봉사자가 훨씬 더 전 좋다고 생각해요. 더 값지다. 정치 쪽에도. 그러니까 정치 쪽에 그런 마인드가 없이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할 거 없어서 정치를 한다 이런 사람은 정말 전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간혹 있어 보이기도 해요.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네네. 정말 사리사욕 이게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보여요.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할 거 없어. 나 정치나 해야지 이런 분들 혹시나. 그런 분도 있고 거꾸로 다른 것보다 그냥 정치를 해서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열심히 하면 더 좋은데 또. 근데 열심히 좀 해줘야 되는데 에이. 열심히보다는 이 정치적인 도구로 본인 사익을 너무 챙기면 그건 완전히 빚을 져서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빚에다가 사기까지 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네, 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연보다, 그러니까 도연을 사랑하시지만 예. CEO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네요. 예. 그런 부분. 당장 네가 발을 정자를 쓰지 못하면 차라리 100억 CEO가 돼가지고 그 그렇죠. 돈을 더 값진 곳에서 써라. 그렇죠. 또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사 또 말씀하셨잖아요. 예, 바른 정치인들을 많이 후원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좀 전에도 그 사회복지사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하시다가 예. 이제 정치로 입문하셨는데 사회복지, 복지가 지금 굉장히 화두예요. 예산도 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많이 늘어났죠. 또 현실에서 보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렇죠.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출신이어서 네. 이제 초선 시절에 이제 사회복지사 종사자들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 네네. 사회복지 현장이 좀 더 일할 만한 곳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일들을 좀 하려고 경기도에 많이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쓰는 사회복지 예산의 92%가 사실 중앙에서 내려와요. 92%요? 예, 경기도에서 따로 쓸 수 있는 사회복지 예산은 사실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예산이 너무 많은 거고 네. 경기도에 맞는 복지를 따로 쓰기엔 좀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사회복지와 네. 경기도의 사회복지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경기도가 인구가 너무 그렇죠. 많죠. 예. 그리고 또 도시와 농촌이 또 다르고 그래서 그에 맞는 합의체에서 합의된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그 지역에서 클라이언트를 대해봤을 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사회복지 예를 들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그 지역에 맞게 가야 된다. 이건 시대적 요구인 것 같습니다. 맞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92%가 중앙에서 예, 예산이 예. 내려오니까 뭐 지방에서는 그렇죠. 그냥 중앙에서 예. 이거 하래. 그렇죠. 시키는 대로 예. 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근한 예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금액이 내려왔는데 네. 이건 농촌에 대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내려와요. 아하. 그러면 도심은 그런 대상자를 찾아야 돼. 역으로. 그러네요. 근데 농촌에는 그런 대상자가 넘쳐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주는 거예요. 이건 위에서 조절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평등하게 줘야 되는 본인 스스로들의 딜레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평등하게 주면 돈으로 평등하게 주는 게 맞는 건지 대상자가 평등하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중앙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정책으로 반영하고 세밀하게 진행해서 예산을 집행해 줄 만큼의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 인력도 내용을 없고. 정확하게 파악하기엔 페이퍼밖에 없잖아요. 예예. 근데 현장에 있는 얘기를 직접 듣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지방자치가 확실히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네. 분야에서도 지방자치분권 이게 네. 또 왜 돼야 되는지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해가 그래도 굉장히 지방자치분권이 활성화되고 예. 좀 자리 더 잡아야 되는데. 지난번 토론에서도 얘기가 네. 됐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이번 그 지방선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마인드를 좀 적극적으로 실천하실 분들이 좀 선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살짝 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과천을 넘어 이제 경기도를 밝히는 남자 우리 배 의원님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어느 좀 청사진을 그리고 계실까요? 아이, 올해는 어쨌든 12년 마무리하는 애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가 특히 선거를 통해서 발전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올해가 이제 네네네. 중요한 선거 두 번 있기 때문에 우리 저는 정치로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게 네. 경제는 인류, 경제는 인류. 문화는 뭐 아주 특류 요즘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다 인류인데 네네네. 정치만 하류다, 삼류 막 F학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치가 바뀔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점은 선거 외에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선거가 근데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방선거, 4년, 국회의원 선거는 5년. 4년, 네. 대통령 선거 5년. 네. 이때를 기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이 정치가 인류되기 바라면 네. 정말 인류 선거를 해주셔야 되고 인류 투표를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속속들이 후보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정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발전에서 누가 되면 좋을지 고민하셔서 투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면 네.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만 네네. 내가 정치하는 분보다 훨씬 더 고민을 좀 덜 했으면 네. 일말에 본인도 네. 책임을 좀 느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정치 성지국이 돼야 된다. 네. 한 표 한 표. 그럼요. 되게 한 표 중요하죠. 표에 있다. 네. 근데 뭐 저도 유권자지만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다들 또 주변에서 보면 아유 그냥 그나물에 그밥 아니요. 이것도 정치인들이 느껴야 될 책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는데 요즘 이제 과거는 집에 오는 공보물 하나에 의존했잖아요. 네, 근데 네. 요즘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조금 알려주신 분들은 네네.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궤적은 사실 볼 수 있어요. 좀 관심이 있다면 친구 몇 개 가지고 네네. 그분 SNS SNS나 이렇게 쭉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누구든지 알잖아요. 특히 요즘 뭐 정치인분들 그렇죠. SNS에서 다 하시니까. 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생각을 녹여내 보니까 나와 이 사람이 맞아. 라고 하고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좀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대단하십니다. 야, 근데 제가 또 약간 또 가벼운 얘기를 하시면 예.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배우님께서는 약주를 안 하신대요. 예, 제가 좀 사실은 이제 포도주에는 포도주도 한 잔 정도. 근데 정치하시다 보면 예. 특히 지역구 이렇게 막 잔치도 가야 되고 막 사람들하고 만나면 회식도 해야 되고 그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양해 구하고요. 예. 양해 구하고 지금 이제 초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뒤에 뭐라고 하신 분도 있었나 봐요. 아우 술도 안 먹어. 예. 배우에는 술도 안 먹어.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미 인식이 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는 권하시는 분도 네. 한 잔 받긴 할 거지? 네. 딱 따라주고 그 끝. 이게 어떻게 이제 이미지를 심리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삼성까지 하신 거면 그러니까 술과 정치는 옛말이긴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죠? 소리를 듣는 도구일 수는 있어요, 사실은. 도구일 수는 있다. 예, 도구일 수는 있는데 그거를 내가 도구 이상이 돼도 안 되고 그거에 의존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확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이제 못 먹는다고 해야지. 먹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였어요. 이게 예. 정치인분들은 딱 술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또 선입견이 좀 없잖아 있잖아요. 안 드시는 분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그 지역구 과천 얘기 살짝 네. 해볼까요? 어떤 요즘 뭐 현안이 있어요? 과천은 1985년, 86년도에 이제 신도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과천이 영기 신도시일 거예요. 연기? 영기. 연기? 예, 오히려 일기 신도시가 이제 분당 일산이었다면, 일산 일기고. 3번이었다면 그 전에 연기? 예, 최초에? 최초의 신도시 개념. 실제로 과천이 인구가 한 5천 명밖에 안 됐는데 네. 갑자기 7만 5천이 됐거든요. 그게 불과 2, 3년 안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거의 그때 이제 40년 가까이 다 돼가거든요. 그러면서 재건축 바람 일고 있고 과천이 한 2배로 커질 만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과천 주암, 과천지구 개발이 네. 계획하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천이 제2의 도약을 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인구는 작고 땅도 작지만은 예. 엄청난 도시잖아요. 뭐, 행정타운이었는데 사실. 맞습니다. 예. 앞으로 또 어떻게 또 과천이 발전해 나가야 될지 방향도 한번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판교 같은 IT 네. 중심, 그다음에 미래를 지향하는 네. 뭐 AI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의료 중심 타운으로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의료 같아요. 중심이요? 예. 미래지향적인 의료 중심 타운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과천 시민들도 네. 아예 공원 같으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지식정보타운 내에 네네. 기업들이 지금 이번에 계속 입주하거든요. 네네. 거기 아마 그런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 있는 배후 도시들 네. 지역들도 아마 그런 걸 일부 좀 담아서 이제 판교가 이제 차고 넘쳐서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판교에서 다 다루지 못한 일부 카테고리를 좀 떼어서 과천이 중심이 되는 네네. 그런 IT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도 IT 중심으로. 예. 예전에 행정타운이었는데 예, 지금 그렇게 세종으로 넘어갔기 예. 때문에. 아. 관광 중심이기도 하고요, IT 중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관광도 과천이 많이 키워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게 관광이요? 사실은 제주도 빼고 네. 두 번째로 관광을 많이 오는 게 과천이에요. 경마장? 경마장 플러스 플러스. 서울 대공원, 공원. 과천 대공원, 예, 그다음에 서울랜드 아. 이게 이제 다 과천에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관광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면 예. 두 번째로 많이 오는 도시가 과천이에요. 아, 저 처음 알았네요. 의외로. 예, 의외로. 예. 또 서울 옆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천을 예. 오셨다 가시는 분들에게 예. 어떠한 과천을 제공할지, 그다음에 그 배후로 어떤 거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었던 게 과천인데 과천이 행정 중심이었을 때는 과천 늘리는 걸 누구도 허용을 안 해서 근데 이제 과천이 커지고 있으면서 네. 그거를 잘 담아야겠다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배 의원님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 이야기를 살짝 들어봤습니다. 좀 오늘은 굉장히 좀 가볍게 듣고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이게 뭔가 주제를 정해놓고 네, 그러니까 수치도 틀리면 안 되고 네네네. 이런 것보다 편하네요. 자, 지금까지 3, 4년 쫙 하시면서 어떤 정치 철학, 그러니까 삶의 철학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뭐 어쩔 때는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삶의 철학을 뭐 한 글자, 한 단어로 뭐 선택하자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수구 초심, 수구 초심? 예. 수구 지심. 수구 지심? 수구 지심? 초심을 이제 제가 마음에 생각하고 수구 지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여우가 죽을 때 본인이 태어난 언덕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우가 죽을 때 여우가 죽을 때. 태어난 언덕을 네, 그 바라본다. 무슨 얘기냐면 네. 첫 마음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영어로 얘기하면 don't forget subject, 주제를 잃지 말아라. Don't 뭐, forget subject. 뭐 이런 겁니다. 네. 왜 그걸 또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12년 차라고 했잖아요. 12년 차.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네. 정치를 하고자 했던 마음을 좀 가끔 네.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힘들기도 하고 네네. 가끔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매너리즘도 올 만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자칫하면 그리고 이제 뭐든 하는 게 처음에는 조심조심하게 접근했고 열심으로 접근했는데 그게 익숙하다 보면 조금 더 조심이 덜하고 열심히 덜 할 수 있는 시기여서 늘 수구지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나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배수미 의원님께서도 우리 주민과 나누고 도민과 나누고 12년 동안 흘러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나누면서 생활하는 그런 멋진 정치인 또 배수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예. 정치인으로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예. 또 뵙고 인사 나누시죠? 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